안녕하세요. 간단 서양 요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번 주에 만든 레몬새우를 넣은 알리오 올리오에 이어서 알리오 올리오만큼이나 만들기 간단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페투치니 알프레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크림 소스 파스타라고 많이 부르시는 듯해요. 그리고 이 동영상 끝부분에 저번에 말씀드린 선물 상자를 준비하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적인 크림 소스 파스타 두 가지가 페투치니 알프레로와 까르보나라가 아닐까 합니다. 페투치니 알프레로의 페투치니는 파스타의 한 종류이고요. 알프레로는 파마잔 치즈와 버터를 넣어 만든 소스를 일컫는데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버터나 파마잔 치즈의 질이 이탈리안산에 비해 떨어져서 풍부한 맛을 낼 수가 없었던 이유에서 생크림을 첨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까르보나라는 판체따라고 하는 이탈리안 베이컨과 계란 노른자를 넣어서 만든 파스타 요리인데요. 역시 유럽과 미국 등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생크림을 첨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크림 파스타라고 치부하는 알프레로와 까르보나라 두 요리 모두 원래는 크림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탈리아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크림이 첨가되기 시작한 것이네요. 까르보나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만들면서 더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그럼 페투치니 알프레로, 한국식으로는 크림 소스 파스타를 만들어 볼까요? 소금 간을 충분히 해준 물에 파스타를 삶습니다. 건조된 파스타의 면에는 소금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삶는 물에 간을 충분히 해주셔야 파스타의 간이 맞습니다. 보통은 바닷물처럼 짜게 해야 파스타에 알맞게 간이 배인다고 많은 전문 셰프들이 말씀하시고요. 아무래도 개인의 취향이 다르니까 한두 번 시도해 보시면서 자신이 선호하시는 염도를 찾아내시는 게 좋겠죠. 요리 이름에 페투치니가 들어가는 만큼 면은 페투치니를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만약 구하기 힘들다면 갖고 계신 파스타 아무거나 좋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디 수율수율님께서 파스타 브랜드를 추천해달라는 댓글을 달으셔서 저희 집 찬장에 있는 파스타를 한번 다 꺼내보았는데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보통 샌조지오, 브릴라, 데체코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샌조지오는 미국에서 생산된다고 적혀 있고 브릴라는 이탈리안 브랜드인데 이 제품은 미국에 있는 브릴라 회사에서 생산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데체코는 Made in Italy, 즉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네요. 파스타는 보통의 밀이 아닌 듀럼밀로 만든 단단한 경질 밀가루를 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데체코 파스타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 브론즈 다이스, 즉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청동으로 만든 틀로 뽑아낸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서 청동틀을 사용하지 않은 회사의 제품에 비해 표면이 거칠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면이 거친 파스타는 소스와의 접착력이 좋아져서 결국 완성된 요리의 맛도 좋아지겠죠. 제 앞에 놓여 있는 파스타 종류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천사의 머리카락이라는 뜻의 엔젤 헤어가 가장 얇고요. 건강을 생각해서 통밀로 만든 제품을 한번 사봤는데 선뜻 구미에 당기지는 않아서 3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알리오 올리오에 많이 쓰이는 스파게티인데요. 스파게티도 회사에 따라 굵기가 다를 수 있고요.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번호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집니다. 링귀니는 스파게티보다 조금 더 굵은 면이고요. 그 다음이 오늘 사용하는 페투치니입니다. 칼국수 면과 좀 흡사하죠? 오늘 저는 건조되지 않은 프레쉬 페투치니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 파스타는 건조된 파스타에 비해서 조리 시간이 많이 짧고 쉽게 불기 때문에 빨리 조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오늘처럼 동영상을 찍는 날에는 비교적 쉽게 불지 않는 건조된 파스타를 쓰는 것이 좋겠지만 다양한 파스타를 화면에 담아보려고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생파스타는 계란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지만 반면 알덴테의 그 탱글탱글한 식감은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의외로 생파스타보다 건조된 파스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밖에도 길이가 짧은 숄 파스타로는 펜촉처럼 생긴 펜네, 펜네보다 더 둥근 관 모양의 리가토니, 푸실리라고도 많이 불리우는 꼬불꼬불한 나사 모양의 로티니, 나비 넥타이 모양의 팔팔레, 조개 모양의 쉘,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팔꿈치 모양의 마카로니 등 선호하는 파스타의 식감과 소스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되는 파스타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면은 소스와 함께 마저 조리해 줄 것이기에 살짝 덜 익혀주세요. 안에 심지가 살짝 씹힐 때 건져내셔야 합니다. 보통 파스타 박스에 조리 시간이 적혀 있는데요. 물의 양이나 불의 세기에 따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인의 취향에 따라 면의 조리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덴테는 보통 면을 삶는 시간에서 2분을 빼면 맞는다고 하는데요. 박스에 적힌 시간은 참고만 하시고 직접 맛을 보시면서 취향에 따라 조리 시간을 조절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면이 준비되는 동안 소스를 만들 건데 너무 간단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크림에 버터를 넣고 버터가 녹을 때까지 약중불에서 3, 4분 정도 데워주시면 됩니다. 만약 집에 레몬이 있으시면 레몬즙을 함께 넣어주시면 버터와 크림의 느끼함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불 조절입니다. 센 불로 팔팔 끓이시면 크림이 분리될 수도 있어서 약중불에서 버터를 녹이듯이 조리해주세요. 소스에 살짝 덜 익은 면을 넣고 소스가 본인의 취향에 맞는 농도가 될 때까지 마저 조리해 주시는데요. 이때 파마산 치즈와 소금, 후추를 넣어 마무리합니다. 파마산 치즈가 짭짤하기 때문에 소금 간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상큼함을 더하기 위해서 레몬 제스트도 넣어줍니다. 레몬 제스트는 레몬 껍질 가장 바깥에 노란색이 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마이크로 플레인이라고 불리우는 기구를 사용해서 갈아내는데요. 집에 있는 강판의 작은 홈을 사용해서 가르셔도 됩니다. 단 레몬 껍질의 흰 부분은 쓴맛이 나니까 껍질의 노란색 부분만 갈아주세요. 자, 페투치니 알프레도가 벌써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만약 여기에 단백질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새우를 구워서 추가하셔도 되고요. 새우 굽는 법은 저번 주에 올린 레몬 새우를 넣은 알리오 올리오 비디오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간단하게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한 닭가슴살을 올리브 오일에 살짝 두르고 중불에서 앞뒷면을 각각 3분에서 4분씩 구운 후에 슬라이스해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한국에 보낼 선물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이탈리안 마켓에 왔습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는 직접 만든 라비올리가 종류별로 있네요. 라비올리는 이탈리안식 만두죠. 한국에서 만두 얼려서 파는 것과 비슷하네요. 직접 만든 소스도 보이는데 마음에 드는 라비올리 하나 사고 소스 하나 사들고 집에 가서 지금 당장 조리해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장식품은 한국에 사서 보내고 싶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건조된 파스타를 사기로 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린 데체코 회사의 파스타면이 보이네요. 오늘 사용한 페투치니와 저번 주에 올린 알리올리오에 사용되는 스파게티, 그리고 몇 주 있다 올릴 예정인 라자냐에 사용될 라자냐까지 선물 상자에 넣기로 하고요. 루스티첼라 디아브리쪼라고 하는 회사의 파스타가 보이는데요. 데체코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고요. 이 가게 사장님 말씀이 이탈리안 프리미엄 파스타라고 합니다. 이 파스타를 사가신 손님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하시네요. 여기 보면 브론즈 다이스, 즉 청동틀이라는 뜻으로 전통 방식을 따라서 청동틀로 파스타를 뽑아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밑에는 dried at low temperature라고 쓰여 있는데요. 번역하자면 낮은 온도에서 건조시켰다는 것이겠죠. 들어가는 재료로는 아까 설명드린 듀럼 윗 세몰리나, 즉 번역하자면 듀럼밀로 만든 밀가루, 그리고 water, 이렇게 딱 2가지 재료만 들어갔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린 파스타에는 소금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으니 소금이 충분히 들어간 물에 삶아내야겠죠.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상품이고요. 루스티첼라 디아브리쪼 회사의 제품은 저도 사용해보지 못했는데요. 사장님께서 강추하시니까 많이 쓰이는 숄 파스타인 펜네와 꼬불꼬불 나사 모양의 푸실리, 그리고 홈스타일이라는 뜻의 까살레치아를 선물 박스에 넣기로 하겠습니다. 까살레치아는 이탈리아 남부지방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스프에도 자주 들어가고 라고 스타일의 소스와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여기 뇨끼가 있네요. 감자를 갈아 만든 파스타인데 한국의 수제비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자가 들어가 있어서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재미나서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건 건조된 라비올리인데요. with squash filling,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호박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라비올리는 이렇게 건조된 것보다는 냉장이 된 제품을 선호하는데 모양이 귀엽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재미삼아서 선물 박스에 한번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종류가 아주 많아서 사서 선물 상자 안에 넣고 싶지만 혹시 깨질 수도 있어서 대신 안전하게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기로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튜브형인데요. 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사용 후 보관이 유용해서 좋고요. 여기 조갯살을 발라놓은 통조림이 있네요. 저도 사용해보지는 못했는데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 때 사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을 듯해서 하나 넣어보기로 합니다. 이건 제가 레몬새우를 넣은 알리오올리오 비디오에 사용한 엔초비 통조림인데요. 올리브 오일에 절인 멸치죠. 시저 샐러드를 만드는 주 재료이기도 한데요. 음식에 감칠맛을 더해주니까 하나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올리브 오일에 절인 참치 통조림인데요. 저는 이 회사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탈리아산 참치 통조림이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물 상자에 넣을 제품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다음번 비디오에서 어떤 분께 이 선물 상자가 전해지게 될지 말씀드릴게요. 간단 사양 요리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구독해 주세요.